왜 누구는 막 계속 잘 되고 누구는 가다가 반짝하다 말고 그 차이가 사실은 꽤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?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아무런 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. 이거 좀 별로던데?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장할 것이다. 저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20년 동안 관찰했거든요. 근데 진짜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멘토 구채입니다. 오늘은요, 진짜 많은 분들이 이분 초대해주세요. 얘기 좀 듣고 싶어요. 해가지고 모신 분입니다. 바로 오은한 작가님 소개해드려요. 안녕하세요. 꽃은 누구에게나 핀거를 적은 오은환입니다. 아니, 이거 나온 지 2주 만에 1만 부가 이미 돌파했고 종합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랐잖아요. 사실 그 은하님은 인플루언서 분들의 대표 멘토예요. 그리고 콘텐츠 분야 스타 강사하셔서 매출액이 얼마시죠? 거의 50억까지 왔어요. 아니, 콘텐츠 강의 하나로 50억? 어떤 분들이 저분 유튜버야? 뭐야? 했는데 맞아요. 좀 많이들 놀래하시고 진짜 감사한 거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성장들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. 제가 전공이 심리학 전공이고 소비자 행동 전공이고 그래서 한 20년을 왜 사람은 누구는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는 달성을 못할까? 이것만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블로그 시작하고 그러다가 인스타하고 그러다가 강의하고 그랬거든요. 우리 수강생 분들이 왜 누구는 잘 가고 왜 누구는 힘들어하고 왜 누구는 막 계속 잘 되고 누구는 가다가 반짝하다 말고 그 차이가 사실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인드 세팅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. 미국은 이 공부를 되게 탄탄하게 해요. 하버드 인생 수업, 스탠포드 인생 강의, 우리가 아는 되게 대단한 학교들 가보면 인문학적으로, 철학적으로,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져가면 잘 될 수 있을까? 요거를 정말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유독 없다 그러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방법론적인 게 맞아요. 먼저 빡 나오잖아요. 지식이 먼저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어떻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, 그 중심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대한 훈련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했다 보니 책을 통해서 그 중심, 심지를 좀 잡아드리는 거를 하고 싶다. 거기에 살이 붙어야 이게 코어가 단단해야지 근육이 안 무너지는 것처럼 외적인 성장을 경험을 해도 그게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을 많이 열심히 했어요. 저도 느끼는 게 몇 년 차 되니까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멘탈 싸움이구나. 맞아요. 그런 생각을 결국은 굉장히 멘탈이에요. 정말 그래요. 해요. 정말 단기간에 내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의 네. 공통점 네. 오래 봐오셨으니까 사실 수강생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20년 동안 그냥 관찰했거든요. 영역에 관계없이. 다이어트도 그렇고 돈 모으는 것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이렇게 진짜 잘 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거든요. 근데 첫 번째로는 자신과의 약속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. 내가 무엇을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그 골 세팅을 굉장히 잘하고요. 목표를 한번 세팅을 했다면 양보하지 않아요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야. 어떤 고지에 갈 때까지는 반드시 해내는 거예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자기와의 타협이 되게 쉬운 사람들? 하기로 했지만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기로 하자. 살을 빼기로 했지만 오늘까지만 먹기로 하자. 금주하기로 했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 마실 수가 있냐.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핑계가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야. 적어도 30일은 금주야. 이러면 30일은 딱 지켜낸다거나 난 50일은 하기로 했어.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기로 한 어떤 값들을 딱 정하고 그것을 양보 없이 지켜내는 거. 정말 공통점이에요. 끈기 아니에요? 끈기죠. 사실 그릿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성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. 두 번째는 연결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희일비하지 않아요. 이게 진짜 어려워요, 사실. 네. 하기로 한 거에 집중하는 거지. 예를 들어 내가 공을 던지기로 했으면 그 공을 던지는 행위에 일단 집중을 해요. 그래서 그 공이 잘 맞았는지 잘못 맞았는지는 다음 공을 던지는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. 우리 조회수로 치면
내가 영상을 올리기로 했으면 올라가는 거지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다음날 안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. 타격을 하면 쓰러져야 될 것이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 보다 내가 오늘도 공을 던졌느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. 이게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아니죠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더 네. 중요한 우선순위를 그쵸. 두는. 약간 볼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공을 딱 굴려가지고 딱 했는데 스트라이크 막 터질 때도 있지만 골로 빠지기도 하잖아요. 근데 누군가는 골로 빠지면 나 볼링 안 해 이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. 이럴 줄 알았어. 볼링 나랑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집에 간단 말이에요. 근데 누군가는 이러고 다시 던지잖아요. 이걸 정말 잘해요. 일희일비하지 않아요. 스트라이크가 터지든 1점이 나오든 그냥 다음 공은 가는 거야. 이거 굉장히 잘하시고요. 세 번째는 중간중간 피드백을 계속 구해요. 오,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그냥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런데 너는 어때?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도 수준을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자기랑 동급한테도 물어보고 자기를 봐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. 예를 들어 수강생분들로 치자면 그냥 단톡방에 가서도 저 오늘 어때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본인보다 예를 들어 팔로워가 적거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의견을 주잖아요. 그것도 겸손하게 받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게 사실 그게 대중의 시선이거든요. 맞아. 그러니 그걸 받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친구들한테도 물어요. 야, 나 요즘 조회수가 옛날처럼 안 나와. 넌 어때? 이러면 같이 고생하고 있는 동급의 친구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나도 좀 그렇더라. 왜 그런 것 같아? 이러면서 막 토론을 해요.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안 무서워해요.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은 선생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? 이게 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지고 있는 막 두려움이잖아요. 그런 게 없어. 그냥 내가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걸 그냥 툭 물어볼 수 있는 용기. 그래서 윗사람이든 옆사람이든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한테든지 간에 내가 피드백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하면 구하고 대신 고마움을 표현 잘해요. 얄밉게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대중의 시선이 왔다면 그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표현 잘하고 친구한테는 뭔 받은 게 있으면 다음에 주고 선생님한테 그랬다면 공개적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되는 사람은 다르구나. 태도가 다르다.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게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 분명히 약간의 크리티컬하고 그쵸, 불편할 수 있죠.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피드백이 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용기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 게 잘하는 사람들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즐겨요. 호르몬이 나와요. 왜냐면 칭찬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, 평소에.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건 시시한 거예요. 오히려 도전을 주는구나. 그렇죠.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?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아무런 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. 아 그래?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너 근데 그거 좀 별로던데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장할 것이 발견됐다 막 이러면서 되게 변태같이 좋아해요. 근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거. 제가 그거를 연구 결과로 접한 다음부터는 누군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잖아요. 그럼 속으로 살짝 회제를 질러요. 아 오늘도 성장할 걸 발견했다.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바득바득 이를 갈거나 네가 어떻게 나를 무시해?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마워. 성장할 포인트를 짚어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? 일로 가면은 무조건 성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건 멘탈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.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건 것 같아요. 가중치를 어디에 둬야 되지? 이걸 잘 알아요. 우리가 A, B, C, D 시험을 봐가지고 어딘가를 입학해야 되거나 입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A에 가중치가 10점이 걸려있고 D는 사실 선택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A에 시간을 많이 써요. 그리고 D에 시간을 좀 빼요.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은 D를 하다가 A를 못 챙겨. 이런 거 못하는 친구들 학창 시절에 맞죠? 콕 집어서 말하기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안 왔는데 나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. 그리고 중요하게 무엇이 여기서 A지? 무엇이 여기서 D지? 이걸 처음에 알아내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? 라고 하는 그 규칙을 알아내는 거, 방정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변수지? 라는 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, 요거를 동물적으로 찾아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책에도 적었지만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식단을 안 건드리고 운동만 한다.
그게 안 되지. 대표적인 거거든요. 사실 식단이 거의 뭐 90%, 못해도 70%인데 내가 식단을 나는 그대로 할 거야? 근데 운동만 할 거야? 그러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에요.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나는 왜 안 되지?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내 도구가 맞는 도구인지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기결정권. 모든 건 내가 결정한 거야. 남 탓을 안 해요. 연장 탓, 선생 탓 이런 건 안 해요.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오늘은 주제가 뾰족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? 라고 했다고 쳐요. 그러면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은 그때 뾰족해지라고 해서 뾰족해졌는데 그랬더니 내 모수가 너무 적어져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게 됐지 뭐야? 나 잘못 배운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어떤 내용을 내가 잘못 배워서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 탓을 해요.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뾰족해졌는데 뭔가 결과가 안 좋다. 그러면 스스로가 내린 결정을 의심해요.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혹시 뾰족하다는 걸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? 내가 잘 알아들은 걸까? 이 뾰족하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내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르게 적용을 해서 누군가는 해내는데 나는 못 해내고 있는 거 아닐까? 그럼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?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가. 그리고 요거 풀어가는 건 내 문제야.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내면 내가 성장하는 거야. 이게 굉장히 자신감이 내면에 단단하게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하는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되게 단기간에 치고 나가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었다는 거죠. 완전.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. 아니, 맞는 게 특히 남 탓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. 맞아요. 남 탓으로 끝내버리니까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성장의 포인트를 계속 찾을 수 맞아요. 있고 보완해 나갈 수 있으니까. 그럼 네. 또 나만의 경험치가 쌓이잖아요. 맞아요.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약간 틀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? 네. 이런 것들. 네. 자, 일단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. 근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안 돼도 설레기도 하고 재밌고 뭔가 배워가는 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유지를 하시다가 결국엔 누구나 힘듦이 오잖아요. 그쵸. 그게 뭐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판매하는 어떤 상품이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질 그렇죠.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악플에 시달려서 내가 거기에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고 맞아요.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해결을 하는지 정말 딱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면 난관은 누구나 만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난관을 만날 때 마치 되게 기대했던 것처럼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. 있긴 있어요 실제? 있죠. 있죠. 왜냐면 그 시간이 있어야 또 큰다를 아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근육이 빡 하고 커지잖아요. 운동할 때도 보면. 맞아요. 그러니까 왜 운동 변태들 보면은 내가 한 3일 동안 막 근육이 아프면 나 몸매 예뻐지겠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근육이 안 아프면 선생님이 날 좀 잘 못 가르치나 봐 이러면서 좀 안 한 것 같아. 안 한 것 같아 막 PT 잘못 받았나 봐 막 이러면서 자기를 되게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약간 난이도가 오면 나 이번에 또 성장할 건가 봐 이런 식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기세가 확실히 달라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말 바람이 딱 불어도 내가 이번에 또 한번 성장하겠네.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나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. 해병대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자원해가지고 그렇죠. 가는 분들. 그렇죠. 어렸을 때 뭐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.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진짜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어떻게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또는 너무 침울해져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못 올라오는 거야. 이게 사실은 계속 머릿속에 생각들을 주의 환기해주듯이 산소를 공급해주듯이 나한테 지금 온 그 사건이 호들갑을 떨거나 너무 공포에 질리거나 내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.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. 내가 그래서 오늘 뭘 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떤 것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쨌든 풀려나갈까? 이런 식으로 되게 침착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
상황은 바꿀 수 없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태도나 관점은 관점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건 거죠. 그래서 요거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한 발짝에서 떨어지는 걸 되게 잘해요. 셀프 디스턴싱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. 은하나 잠깐만 나와보자. 은하나 너 지금 되게 두렵구나. 뭐 예를 들어 채희야 너 지금 겁먹었구나. 내가 내 스스로한테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일단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나를 달래주는 거예요. 애기 달래듯이. 그러면 차분해져요. 일단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해. 머리가 패닉이 돼서 멈췄던 게 다시 가동이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뭘 해볼까? 라고 마치 사랑하는 동생한테 조언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것도 사실 훈련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 극복과 자기 회복을 되게 잘해요. 근데 이게 안 회복 될 탄력성 거면 있는 분들이. 그쵸. 근데 이게 만약에 나는 그거 진짜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거를 누군가가 해주는 거를 조금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럴 때는 좀 지혜로운 선배나 긍정적인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멘토나 아니면 뭐 교회 순장님이나 아니면 과거의 선생님이나 누구여도 좋아요. 난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세상이 다시 밝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 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. 저는 그런 일이 왔을 때 제가 제 스스로를 구제할 수가 없으면 그냥 돈을 내고 심리상담센터를 갔었어요. 대학교 지하에 있는 3만 원짜리를 가든 아니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주제를 잘 다룬다라고 하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서 의사든 심리상담사든 정신과 의사든 이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내면 뭐 10만 원, 20만 원 받기도 해요. 근데 그게 정말 웬만한 마사지를 받거나 기분 전환한다고 물건을 하나 사거나 이런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고 그렇게 해서 내가 멘탈이 회복이 되고 나면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. 이게 어쩌면 내가 외상을 입은 거가 꼭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다쳐야만 외상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은 큰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응급처치를 해주든지 그거를 잘 못해줄 값이면 나를 처치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받든지 유료든 무료든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.